복지국가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국가의 공통적인 특성은 사회 구성원에 대해서 최저 수준의 삶의 안전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한다는 데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 그러려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 된다는 거죠.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에는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으로 나눠지는데, 직접적으로는 여성의 삶의 여건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고요. 간접적으로는 사회 제도를 통해서 남녀관계의 패러다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에스핑 앤더슨은 노동자 본인이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하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정도를 탈상품화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탈상품화 정도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자유주의 복지국가, 그리고 조합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그 다음에 조합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로 세 가지를 이제 유형을 해서 정리하는데, 우리가 이제 탈상품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상품을 구매하는 것하고 비교가 될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내 노동력을 상품화 시킨다고 하면, 만약에 이제 고용주가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근로자가 돼서 노동을 함으로 인해서 임금을 받아요. 그건 상품화예요. 월급을 받는 거죠. 그런데 내가 노동력을 지불하지 않고도 뭔가 복지적인 혜택, 공공부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탈상품화 되었다고 보고, 이 탈상품화 정도에 따라서 복지국가 유형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탈상품화 정도는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수급권자가 되는 경우에, 그때에 얼마나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탈상품화가 달라질 수 있고요. 탈상품화 정도가 높을수록 복지선진국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라고 하면 내가 일을 하지 않고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던가 어떤 조건이 되었을 때 일을 하지 않고도 복지급여를 받아서 생활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 자유주의적 복지국가가 있는데, 이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이 탈상품화 정도에서는 가장 낮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수준의 사회복지 정책을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공공부조를 활용한 저소득층 지원에 초점을 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요보호 대상자라고 하는데, 이 보호를 요하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가장 협의에 작은 소극적인 복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소득층 선별과정은 엄격하게 진행을 하긴 하죠. 그래서 낙인을 찍기도 하고, 또 이 선별 과정에서 엄격하게 선별을 해야지, 또 다른 누락되는, 그 대상자들이 없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혜택이 되게 한정되어 있는데, 정말 받아야 될 사람들 많은데, 거기서 이제 부정수급자가 생긴다던가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선별을 까다롭게 하죠. 그로 인해서, 낙인을 줄 수도 있고, 탈상품화 효과는 가장 낮은 정도고, 기본적으로,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근로를 해서 나 스스로를 상품화시켜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대상자, 복지적인 대상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조합주의적 복지국가가 있는데, 이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는 탈상품화 효과는 낮은 수준에 미치고 사회복지 정책 역시 낮은 수준이고요. 적극적인 사회보험을 이용해서 각 계층별로 상이한 복지 제공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앞서서 살펴봤던 자유주의보다는 조금 더 복지적인 그런 탈상품화 정도가 조금 아주 작게 이제 올라간 상태이지만, 여기도 역시 낮은 수준의 탈상품화 정도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는 복지국가 유형 중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가장 높은 수준을 띠는 복지국가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회적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간계층까지 포함해서 복지를 하고 있어요. 이 중간계층을 포함해서 이 복지 서비스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유는 이 중간계층이 언제